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고 또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그리고 미래 바이오 산업까지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갖춘 전망 있는 도시입니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환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재도약 민주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1차원적 사고로는 무역 위기 극복이 난망입니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아리백 선도, 조속한 탄소 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모든 게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라고 보입니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이가 생선 훔쳐간 도둑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김만배가 언론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초기 수사부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런 검찰이 왜 지금껏 함구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9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 남욱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김만배가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날 검사는 남욱에게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남욱은 김만배가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 고 답했습니다. 남욱은 이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이 왜 남욱의 이 진술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말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술을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주축입니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도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검사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확답을 안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라고 하는 추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택을 아주 우연히 매입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수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도둑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포함된 광범위한 비리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언론인과 판사가 돈을 받았다는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리면서도 검사가 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될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편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조선일보에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2 정진상이 했단 건가 몰랐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허위 가장 광고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내용, 자료 확보 내역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즉 범죄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 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떳떳하고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해서 무사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무자비한 수사와 답정너 기소의 방향을 잡고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짓밟고 끌어내는 용역기관, 정적 제거를 위한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수사는 쳐다보지도 말라. 김만배 로비 대상에 검사가 있어도 제 식구는 감싸라.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서라도 정적을 제거하라. 공권력은 그러라고 국민께서 부여한 권력이 아닙니다. 군인이 검사로 대체됐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씨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신군부는 국보위를 앞세워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노조의 불법 시위 활동을 시정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공포시대로 몰아갔습니다. 국보위의 여러 만행 중에서도 가장 주력했던 일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김종필, 이유락을 부정축제자로 몰아 정계 은퇴시켰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롤 모델은 전두환 정권임이 확실해집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명박 횡령과 뇌물수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말아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니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며 진짜 나경원을 질투하는 가짜 김건희 여사란 말이 떠도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레밍 정치, 저질 정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경박한 자기소개일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조차 거짓 보고, 거짓 해명, 거짓 책임으로 넘어가려는 역겨움에 진절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짓 그 자체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의 끝은 결국 역겨운 냄새조차 싸그리 청산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과 함께 이겨내며 민생 파탄에 울고 무책임에 울고 억울함에 분노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신건부 정권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